후방 섬유를 타겟하려면 타선의 아래쪽으로 밀리는 이 기계가 너무나도 최적화된 각에 뚫고 있는 가운데 라인까지 페어지면서 올록볼록 엠보싱 각으로 인해서 동작이 너무나 쉽게 바삭하게 찢어질 수 있습니다. 힙 아래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중간 부위, 3번이 힙꼬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힙운동 수요가 가장 높은 것 같아서요. 2번에 한 번은 힙운동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사이팅한 힙운동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헬린이 때는 무턱대고 무거운 운동부터 확 들어가곤 했었는데요. 경력이 조금 높아질수록 힙을 활성화해주는 동작을 많이 해주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티프 데드로 힙을 많이 늘려놓고 다음 동작으로 들어갈 텐데요. 오늘은 특히 원판을 밟고 에로우 스탠스로 해줄 겁니다. 에로우 스탠스는 항상 바깥쪽 자극에 쓰였죠. 엉밑 바깥쪽에 더 자극을 줄 수 있는 동작으로 골반이 좁다면 바깥쪽을 타겟하면서 근육 생성을 유도하고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또한 원판을 준비해 주시고 앞꿈치를 살짝 걸쳐둘 겁니다. 앞꿈치가 둥근의 최대 수축에 도움을 주는데 뒤꿈치가 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앞꿈치를 띄우는 장치를 해둔 것이고요. 요령은 너무 많이 설명했으니까 팁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드릴 텐데요. 허리가 말리지 않도록 덤벨이 몸에 밀착하면서 상체가 숙여질 거고요. 상체의 무게가 고관절을 꾹 눌러서 상체의 무게로 힙이 최대 이완이 되는 지점까지 내려가라고 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무릎 밴딩이 미친듯이 중요합니다. 늘 허벅지로만 자극받고 절대 엉밑살이 리프팅 되지 않는 마법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과할 정도로 스쿼트 느낌이 날 정도로 무릎을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릎을 써야 엉밑이 가장 찢어질 듯한 자극이 걸리는 노출의 정점이 되는데, 다시 말해서 무릎을 쓰면 엉밑이 가장 튀어나와요. 그게 바로 노출의 정점입니다. 최대의 자극을 받는 지점이요. 그래야만 그곳에 자극이 가서 그곳에 근육이 생기고 그 근육의 힘이 엉밑살을 강하게 척 하고 끌어올려주는 리프팅 효과를 낼 수 있고요. 힙과 허벅지의 경계가 생기면서 힙이 더 튀어나와 보이는 돌출 효과가 있다고 했었죠. 무릎을 안 쓰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타겟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영상들도 참고해 주시고요. 힙 루틴은 여기저기 너무나 정보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으면 한계가 반드시 오고요. 더 중요한 건 적용이 불가능해요. 이를 알아두면 너무나 재밌게 적용이 되면서 베리에이션이 마구마구 발생하면서 그게 바로 끝도 없는 나의 기술이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공부도 꼭 같이 겸비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은 힙 전체 볼륨뿐 아니라 힙 아래 모양을 빈틈없이 쫀득하게 빚어줄 와이드 스쿼트입니다. 와이드 스쿼트도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타겟이 조금 다를 수 있어서요. 예전에 와이드 스쿼트는 스쿱하는 느낌으로 다리의 각을 크게 써서 긴 지렛대의 원리에 의해 힙 가운데라는 깊은 안쪽까지 무게가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가운데라는 특성상 잘 짜주어야 무게 전달이 되는 그런 동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힙 하부 생성 경로에 맞추어 스탠스를 와이드하게 잡아주고요. 지렛대의 원리가 일어나는 시간차에 의해서 힙 하부를 차례대로 타격을 주어서 결국 골고루 자극받도록 하기 위한 자세가 되겠고요. 숨어있는 0.001mm까지 찾아서 키워드린다는 영상에서 일어나는 시간차에 의해 1번 힙꼬리, 2번 중간 지점, 3번 국민라인까지 이런 식으로 자극받았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때 배웠던 와이드 스티프와 스탠스는 동일하지만 순서가 바뀌어서요. 최고 노출의 정점을 어디에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강하게 자극받는 순서는 살짝 바뀐 것인데요. 여기서는 노출의 정점이 맨 힙 아래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중간 부위, 3번이 힙꼬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엉밑의 볼륨이 가장 자극이 좋은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힙 하부의 모양은 네모난 식빵 엉덩이가 아니라 엉밑 가운데 뚱고 있는 가운데 라인까지 페어지면서 올록볼록 엠보싱 예쁜 라인을 형성하게 됩니다. 허벅지 굵어진다고 가동범위 짧게 깔짝거리는 힙런지 같은 동작만 하시면은요, 힙 아래 모양은 포기하고 가는 게 돼서요, 깊이감 있게 앉아서 아랫부분 모양까지도 예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허벅지가 고민이신 분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00kg로 스쿼트를 해도 두꺼워질까 말까요. 우리가 하는 무게로는 잠시 잠깐 펌핑감만 있을 뿐 단기간에 그렇게 쉽게 굵어진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게 저항이 가운데로 잘 꽂히도록 덤벨을 가운데로 들어주시고요. 힙을 늘리면서 앉았다가 뒤꿈치에 힘을 주고 그대로 일어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지난번에 배운 것과 다르게 짜지 않고 그대로 자연스럽게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하체 운동 중에서 특히 한발 운동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자극이 너무 좋으면서도 중요하고 또 베이직하고 클래식한 운동에 속하는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를 해보겠습니다. 맨몸이나 덤벨로 자극 주실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스미스 머신에서 동작을 들어가는 거라서요. 매우 기초 단계인 헬린이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다시피 붙잡고 해주시고요. 익숙해지면 맨몸으로 진행하면서 균형 잡는 연습도 해보시고요. 잘 되시면 덤벨을 들고도 해보시고요. 오늘은 스미스 머신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벤치에 한 발을 걸치시는데요. 발목이 벤치 끝에 걸쳐져서 앞쪽 디딤발 쪽에 체중이 다 걸리게 해주시는 게 포인트겠죠. 보통 하체 전방과
무릎과 다리 힙에 모두 좋은 동작이지만 특히 힙에 특화해서 먹일 때는 무릎 부상 및 허벅지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대 무릎은 나가지 않고요. 무릎이 나가지 않으려고 하면 힙이 밖으로 엄청 빠져야 되고 나가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상체가 고관절을 최대한 눌러서 그 무게가 힙을 최대 이완시키게 만들어줄 건데요. 그러므로 상체의 각은 서 있다기보다는 사선에 힙힌지를 제대로 주시면서 고관절을 누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뒤꿈치에 힘을 주시고 일어나면서 수축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벼운 무게일 때는 가동 범위를 많이 쓰시면서 많이 앉아주시고요. 무거우시면 벤치를 좀 더 당겨오세요. 벤치의 뒷발을 더 의지하시고 가동 범위를 줄이면서 힙 위쪽에 자극을 더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레그 프레스입니다. 에로우하게 해서 바깥쪽을 넓히면서 볼륨을 만들었던 동작, 힙꼬리를 만들 때 와이드하게 해주었던 동작 두 가지는 해보았고요. 11자로 각 엉덩이 중앙에 자극이 가도록 오늘은 해줄 겁니다. 지난번 힙 영상에서 윗엉덩이 만들 때 보폭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보폭을 잠깐 정리할 텐데요. 11자는 어떤 동작이든 전부 다 각 볼깃은 중앙에 먹도록 하는 스탠스입니다. 위든 아래든 상관없이 중앙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웨이트가 과학적인지 원리만 안다면 오히려 쉬워지는 거예요. 이 스탠스가 어떻다라는 걸 알면 스티프, 굿모닝, 레그프레스, 스쿼트, 런지까지 다 통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내 웨이트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좁은 스탠스는 바깥쪽, 와이드한 건 보통 안쪽이었고요. 에로우한 11자는 각 볼기근의 중앙입니다. 위든 아래든 상관없이요. 구령은 배운 적이 있어서 빠르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받이에 힙이 딱 붙어야 힙으로 받아지는데 힙이 뜨는 순간 다리만 쓰다가 끝나버립니다. 힙은 딱 붙여주시고요. 다리가 닿는 선에서 가장 위쪽에 두시라고 했는데요.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허벅지 자극이 많이 온다고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벅지 발달이 우세해서 근신경이 우선적으로 허벅지를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약간의 안짱다리, 8, 8자의 느낌으로 앞꿈치를 살짝 모아 힙밴드로 허벅지를 고립시켜 놓은 듯한 고립감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오늘은 베리에이션을 쓸 거라서요. 한 번은 짧게 힙의 활성화를 해주시고 한 번은 조금 더 길게 내려서 제대로 된 자극이 오도록 두 번에 걸쳐서 동작을 수행해 줄 겁니다. 천천히 내려서 무게를 받아주시고요. 소축은 조금 더 빠르게 뒤꿈치로 밀어주시면 되는데요. 힙 아래 자극이 느껴지신다면 잘하고 계신 거고요. 힙 자극 위주로 할 때는 가동 범위는 길지 않은데 짧을 때는 고관절이 찝히는 선까지 내려주시고요. 길 때는 조금 더 내려서 자극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힙 어브덕션의 최신 버전인 글루트 몬스터를 해줄 텐데요. 최신식 기계라 없는 헬스장도 있지만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라서 루틴에 넣어보았습니다. 중둔근을 타겟하여 힙의 옆쪽이 비지 않도록 채워주면서도 윗 엉덩이의 바깥쪽을 자극해서 둔턱이 생겨 골반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노릴 거고요. 대둔근의 안쪽까지 자극하는 업그레이드 된 방법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선 이 기구의 탁월한 점은 수평으로 밀어지면서 이완 수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선의 아래쪽으로 가면서 후방섬유라는 것을 타겟하게 되는데요. 그 점이 아주 탁월하면서 최적화된 가구로 발명해낸 놀라운 점입니다. 그만큼 최첨단인 기구, 그 잡채라는 거죠. 중둔근의 해부 영상을 잠깐 보시면 중둔근은 전체적으로 고관절의 외전이라는 기능을 담당하는데요. 전방섬유와 후방섬유로 나뉘는 중둔근의 파트 중에서 전방섬유와 다르게 후방섬유는 신전과 외회전이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회전이요. 다시 말해서 후방섬유를 타겟해야 다리가 벌어져서 바깥쪽으로 밀리고 우리가 쓰고자 하는 중둔근뿐만 아니라 대둔근까지도 압력으로 밀어서 자극을 넣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방섬유를 타겟하려면 사선의 아래쪽으로 밀리는 이 기계가 너무나도 최적화된 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웨이트는 너무나 과학적인 운동이라 매력이 있죠. 우선 자세는 기구는 생긴 대로 쓰면 돼서요. 의자가 있으면 앉고 다리를 올리는 곳이 있으면 다리를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움직여 봤더니 옆으로 밀리네 하면 밀어주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아주 명확하고 확실한 자극을 아주 최적화된 자세에서 최상의 자극을 느끼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벌린다는 느낌보다도 지렛대를 크게 쓰고 큰 각을 써야 돼요. 큰 각을 왜 써야 되냐면은 중둔근, 다시 말해서 옆쪽만 깔짝 쓰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볼기근을, 그러니까 대둔근을 자극하면서 그것도 대둔근의 안쪽 깊은 골짜기까지 자극 주면서 큰 각을 쓴다는 얘기고요. 그러려면 다리를 많이 벌려야 되고 그러려면 발끝부터 열려야 된다고 몇 번 말씀드렸었죠. 결론적으로 각이 크려면 발끝부터 열려야 됩니다. 기구를 끝까지 밀어서 딱 하고 소리가 나는 지점까지 밀려야 되는데요. 밀다 말고 제자리로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이때 중둔근뿐만 아니라 대둔근까지도 묵직함이 느껴지도록 해주시는 게 포인트고요. 자, 이제 좀 특이한 자세를 한번 해볼 텐데요. 아웃타이를 하면서 힙스러스트 느낌까지 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중둔근뿐만 아니라 대둔근의 가운데까지 더 활발하게 쓰게 되면서 힙 전체가 난리나는 자극이 오는 거죠. 민망해도 어쩔 수 없어요. 힙을 위해서 눈치껏 해보는 겁니다. 우선 이 자세를 할
할 때는 등바지에 등의 윗부분만 대주시고요. 힙은 들어서 띄워주십니다. 다리를 밀어 벌려서 수축을 할 때 그 동시에 배를 내밀고 골반은 내미는 후방경사 느낌으로 힙 스러스트 느낌을 같이 내주세요. 골반과 힙을 내밀어 짜주는 느낌을 내주시는 거죠. 가운데 골짜기는 너무 안쪽이기 때문에 짜지 않으면 무게 전달이 안 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대둔근의 안쪽까지 무게가 전달될 수 있도록 짜주시라는 거고요. 특히 골반이 넓으신 분들은 가운데가 납작하면서 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많이 해주시면 좋은 동작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운동 두 가지를 섞어서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이 동작 너무 쉽고 재밌습니다. 인클라인 벤치를 살짝 1단만 높여놓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내 고관절을 벤치 끝에 맞춰주세요. 그리고 다리를 편 상태로 들어줘서 힙 상부가 올라가도록 수축해 주시고요. 다시 내려서 이완을 해줍니다. 이미 인클라인 벤치의 상승된 각으로 인해서 동작이 너무나 쉽게 수행되는 장점이 있어서요. 운동 후반 지쳐있을 때도 쉽게 할 수 있는 동작이라 아주 좋고요. 힙의 활성화나 선피로 동작으로 맨 앞에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한 세트가 끝난 후에는 점프 동작을 해줄 텐데요. 점프 동작은 왜 좋다 그랬었나요? 내 체중이 뛰어내리면서 강하게 폭발적인 무게로 실리기 때문에 힙 근육을 완전히 바삭하게 찢어줄 수 있습니다. 푸스컷은 근데 많이 해봐서요. 점핑 런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다리는 기역, 뒷다리는 니은의 자세에서 무릎 부상 및 허벅지 자극을 줄이기 위해 무릎은 절대 나가지 않고요. 그러려면 힙을 엄청 뒤로 뺀다는 느낌과 함께 상체가 서지 않고 사선의 각으로 고관절을 충분히 눌러주시면서 살짝살짝 띄워주는 겁니다. 맨몸도 좋고요. 무게를 살짝 드셔도 좋은데요. 우선은 맨몸으로 균형 잡는 연습과 함께 수행해 보시고요. 나중에 점진적 과부하를 위해서 무게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목 밑 바깥쪽에 근육 생성을 유도하고 바깥쪽을 넓힐 수 있는 동작으로 골반이 좁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네로우 스티프 데드리프트는 이번에는 원판을 밟고 할 텐데요. 근의 최대 수축에 도움이 되는 뒤꿈치에 힘이 더 들어가도록 꿈치를 살짝 띄우는 장치를 해둔 것이고요. 용은 일반 스티프와 동일하게 허리가 말리지 않도록 덤벨은 몸에 밀착하여 하체를 숙여주는데요. 하체의 무게가 고관절을 꾹 눌러 힙이 최대한 늘어나게 해주시고요. 꿈치를 밟고 올라올 텐데 특히나 무릎 밴딩이 무척 중요해서요. 밴딩을 잘 주시어 억밑 라인이 가장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노출의 정점에 놓이게 해주시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아서 억밑살 리프팅을 경험해 보시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스쿼트만큼 무릎을 많이 과하게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만 억밑에 근육이 생성이 되고요. 그 근육의 힘이 촥 하고 억밑살들을 끌어올려주는 리프팅 효과를 보게 될 것이고요. 허벅지와 힙의 경계 라인이 생기면서 돌출 효과를 보이게 된다고 했었습니다. 힙 전체 볼륨뿐 아니라 힙 하부의 모양을 만들어줄 오늘의 메인 동작 와이드 스쿼트는 힙 하부 근육 생성 경로에 맞추어 와이드 스탠스를 잡아주시고요. 일어나는 시간차에 의해 부위별 순차적 자극으로 결국에는 힙 하부가 전반적으로 자극받도록 해주는 원리고요. 이 원리에 의해서 하부의 모양은 네모난 식빵 엉덩이가 아니라 보이는 가운데 라인까지 푹 패이면서 동글동글하게 예쁜 억밑 라인을 형성하게 됩니다. 예전에 배웠던 다리의 각을 크게 써서 긴 지렛대 원리에 의해서 가운데라는 깊은 안쪽까지 무게가 도달할 수 있게 해주었던 와이드 스쿼트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깊은 안쪽이라는 특성상 잘 짜주어야 무게 전달이 되는 동작이었기에 힙을 늘리면서 이완을 하고 짜지 않고 자연스럽게 뒤꿈치에 힘을 주고 일어나는 이번 동작과는 비교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무게가 가운데로 잘 모여지도록 덤벨을 가운데에 쥐고서 동작을 수행해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한발 운동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의 발목이 벤치 끝에 걸치게 해주신 후에 앞쪽으로 디딘 발 쪽에 체중이 다 걸리도록 해줍니다. 보통 다리와 힙에 전반적으로 좋지만 힙에 특화해서 먹일 때는 무릎은 절대 나가지 않아요. 그래야 허벅지 자극을 조금 더 피할 수 있고요. 무릎 부상에서도 안전합니다. 특히 힙 자극을 위해서 고관절이 상체의 무게로 인해 꾹 눌려야 하기에 상체의 각은 서있지 않고 사선으로 눕혀지는 각이고요. 뒤꿈치에 힘을 주고 일어나면서 수축을 해줍니다. 가벼운 무게일 때는 충분한 가동 범위, 무거우실 때는 벤치를 더 앞쪽으로 당겨 오셔서 발을 벤치에 더 많이 의지하시고요. 가동 범위를 줄이시면서 안전하게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헬린이 분들은 기둥을 붙잡고 하다가 맨몸으로 하다가 덤벨을 들고 하는 순차적인 연습이 필요한 동작이 되겠습니다. 11자 스탠스 레그 프레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좁으면 바깥쪽, 와이드하면 안쪽, 좁은 11자는 각 볼기근의 중앙입니다. 아래든 위든 상관없이요. 스탠스를 알아야만 굿모닝, 스티프, 런지, 레그 프레스 등 적용이 가능하기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령은 일반 레그 프레스와 동일해서 등바지에 힙이 딱 닿아야 힙으로 받아진다고 했고요. 다리는 닿는 선에서 가장 위쪽에 두는데요. 그래야 힙 아래쪽으로 오고요. 허벅지 발다리 우세에서
중에서 허벅지 자극을 잘 받으시는 분들은 앞꿈치를 모아서 고립해주는 썰팔자의 스탠스로 해줄 수 있다는 꿀팁 기억해 주시고요. 리에이션을 이용해서 한 번은 짧게 힙의 활성화, 두 번째는 길게 내려서 제대로 된 자극을 주실 겁니다. 자극 위주로 먹이실 때는 고관절이 찝힐 정도로 내리시는 게 좋고요. 천천히 무게를 받아준 후에 보통은 조금 더 빠르게 수축하면서 뒤꿈치로 밀어줍니다. 최신식 기계인 글루트 몬스터를 통해서 어브덕션을 해줄 텐데요. 보통 수평으로 이완 수축이 되면서 자극이 가는 아웃타이와 달리 하선의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다리가 밀리는데요. 그렇게 되면 중둔근 중에서도 신전과 외회전을 담당하는 후방삼류라는 곳을 쓰게 되는데요. 외회전의 기능이 쓰이게 되면 다리가 바깥쪽으로 많이 밀리면서 큰 대둔근, 큰 볼기근까지 쓰게 되는 아주 탁월한 최적화된 각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대둔근까지 쓰려는 의도를 최대한 발휘해주기 위하여 다리의 각이 크게 열려야 하고요. 그러려면 발끝부터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다리를 밀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면 안 되고요. 딱 소리 나는 지점까지 굉장히 많이 벌렸다가 최대 수축이 된 상태에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대둔근의 깊은 안쪽까지 더 활발하게 쓰는 힙스러스트 느낌까지 내는 자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등받이에 등의 위쪽만 대주시고요. 힙은 띄워서 들어줍니다. 다리를 벌려 수축할 때 배를 내밀고 골반을 내미는 후방경사 느낌을 내서 힙스러스트 느낌을 내주시고요. 대둔근의 깊은 안쪽 골짜기는 짜지 않으면 무게 전달이 안 된다고 했는데요. 이 동작을 통해서 짜는 느낌을 내는 최대 수축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맨몸 운동 두 개를 묶어서 마무리할 텐데요. 근육을 쉴 틈 없이 쓰게 해서 많은 스트레스와 과부하를 줄 수 있는 컴파운드 세트로 진행을 할 텐데요. 인클라인 벤치를 1단 정도 높인 후에 벤치 끝에 내 고관절을 맞추고 다리를 편 상태로 들어 올려서 힙 상부가 밀어 올려져 수축이 되도록 해주는 리버스 하이퍼 익스텐션을 해준 후에 앞다리 기역 뒷다리 니은의 런지 자세에서 상체를 살짝 사선으로 눕혀 상체의 무게가 고관절을 최대한 누르게 한 후에 살짝 뛰어줄 건데요. 뛰어내릴 때 내 체중이 폭발적으로 힙에 실리면서 힙 근육 전반을 강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요점 정리 여기까지였고요. 연습 많이 부탁드릴게요.